SK 하이닉스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8.9%, 영업이익은 56.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7회전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죠.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이터의 뉴스로서 SK 하이닉스 칩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환사채 17억 달러 조달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스루프 타임즈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이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 마케팅용 홍보물이고요. 날씬회계, 스루풋 회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풋 월드로 전환하는 두 분야의 데이터, 청기 누설과 같은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스루풋 분석을 해내는지, 그리고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각 기업마다 각각 틀리는데 저로서는 기준 1 외에는 전부 다가 분식회계의 그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이 37조 8천억 원대로서 8.9%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재고는 거꾸로 100%가 증가했습니다.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인데 왜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했을까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증설에 따라서 공장을 안 돌릴 수가 없는 상황도 있었을 거로 그 유추 해석이 됩니다. 판매 관리비가 그 7.9%뭐 크게 높게 상승은 안 했습니다만은 워낙 그 이 매출 총 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7조 6,600억 원으로서 37.1%, 원가회계상으로는 37%가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루풋 회계는 더 내려간 거로 산출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조 9천억 원대로서 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재료비는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이 13.8%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12.4%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원대로서 56.2%가 그 감소했습니다. 무려 원가회계하고의 차이가 2조 4천억 원대나 되는데 이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래간만에 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약이 스루풋과 인벤토리 재고를 지배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제약이 뭐냐?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뭐 저는 그 재고 자체가 지금 원가 회계로 관리하는 재고 자체가 제약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생산 능력은 충분하고 내부 제약은 없고 오히려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당면한 과제는 시장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능력에 비해서 수요가 없다는 거가 시장 제약이죠. 이 시장 제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약을 이 해결 못한다면은 결국 생산량 조절을 함으로써 이 과잉 재고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재고자산 내역으로서요. WCAI가 8조 9천억이 나왔습니다. 전년보다 4조 4천억 원대가 크게 증가했어요. 자, 보통은 이제 그 4천억대
정도로 증가해 왔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라면은 10배 가까이 재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그 2조가량이나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5.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비용은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비용을 통해서 판매 관리비를 뺀 그 가공비는 15조 6천억 원대로서 14.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의 비율로 봤을 때 1.9%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재료비, 원재료 가격이 1.9% 포션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2차에서도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보죠. 그리고 이 매출원가 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다 무난히 패스가 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WCAI가 기준 1 가지고 있는 거하고 회사는 동일한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기준을 SK 하이닉스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끔 이거 소개하는 건데, 그러면은 원가 회계하고 이 스루풋 회계 이 스루풋 손익이 정확한 거냐, 그것을 검증해 주는 내용인데요. 영업이익 차이가 2조 4천억이나 되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이 4조 4천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하는 매출원가 재료비와 스루풋 매출 재료비 하고의 갭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상 매출원가 재료비는 15.5%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스루풋 매출 재료비는 6%가 증가한 것으로 큰 차이가 있죠.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조 5천억대가 지급행이 됐는데 4.8% 금액상 증가했고요. 인건 비율은 거꾸로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비용에 대한. 그리고 직원 수가 1,800명이나 증가했죠. 이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생산 라인 증설에 의한 직원 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좀 내려간 거로 되어 있지만,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4,300만 원으로서 1억 클럽에 엄연히 미리미리 들어가 있는 기업이죠. 2020년도부터 1억 원대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상위 층의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1.1%가 감소한 것은 아마 매출 부진에 따라서 잔업 같은 것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주 가공비가 12.2%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비가 26.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율도 17.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7회전으로 거의 따블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도 4%가 내려갔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가정이란 것은 항상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급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으로 하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0.41 회전뿐이 안 되는데, 자신의 역량을 일로 봤을 때 아직 50%도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잉 설비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일 가까이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라는 것도 미래 가치라는 지수로 제가 잡은 건데 이게 56%나 감소를 했어요. 아마 주가도 떨어졌을 겁니다. 나중에 최종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직접 분석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구두 진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그 단가를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사가 밝히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 논리도구, 충분조건 논리 하나만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게 하면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급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은 확실히 더 이 투명 검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또 증거를 찾아서 투명성 법정에서 완전히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변론을 해야 된다면은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보여준다. 분명히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을 거다. 그리고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WCAI로 재정립한다. 요거는 이미 정립이 됐죠. 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022년도에 6조 1,500억이 투자됐고 2021년에는 무려 17조 거의 4천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산출되고요. 올해 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총 자본, 투하 자본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율은 떨어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8조 원으로서 아까 이 4조 원 벌었다, 7조 원 벌었다 그러지만은 현금으로 보면은 18조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은 23.1%로서 전년보다 6.2%가 감소했고요. 채권자한테 돈을 더 빌렸습니다. 2022년도에 3조 8천억 원을 빌렸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6조 4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50%가 레드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건전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률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종 회사는 2조 1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금 버퍼율은 8%로서 두 자릿수가 있으면 더 감사한데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677.3%로서 17.8%가 증가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 다 포함하더라도 이 이익 배당률을 매우 높였어요. 왜 높였겠느냐? 아마 주주들의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2021년도 성과는 좋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집행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021년도 실적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그런데 이제 2022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미 이 3월 달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배당률이 아마 떨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확인은 안 해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2023년도를 그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가 한 8%그 실적대로 그 뭐 또 올라간다고 봤고 영업이익은 17%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요 경우에 이제 매출 원가를 그 예상을 해본 건데요. 재고를 50% 줄인다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 원가 그 매출 원가가 37조 9천억 원대죠. 그래서 매출은 53조 5천억 예상이 되고 그 매출 원가가 37조 9천억 원대가 되죠. 그래서 재고가 이렇게 그 감소하면은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죠.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 따라서 매출이익이 준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재고가 줄면은 기대치보다는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돼 있는 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떤 뭐 납품 가격이라고 가정하면은 4,900만 원짜리 납품 가격을 제한을 했다. 그래서 계약이 4,900만 원으로 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그 재고가 50%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4조 4천억 원뿐이 나오질 않는다. 견적서상을 꾸밀 때는 분명히 재고는 무시하고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뭐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내놔라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그 뭐 미국이 반도체 그 미국 공장에서 짓는데 뭐 예상 그 재무제표를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마 이 말하자면 요런 식으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가 회계에 충실한다 그러면은 재고의 그 증감 여부를 또 이렇게 저처럼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재고가 엄청 100% 늘어났는데 10%더 늘어난다고 보면은 이게 10%뿐이 안 느는데도 영업이익은 9조 7천억 원으로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증가는 이게 증가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죠. 실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낮다라고 재고 이익 때문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원가 회계의 저는 맹점이라고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케팅용으로서 홍보용으로서 대안을 스루프트 회계로 제시하는 거고 목표로서 WCAI 회전율을 바벨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재고 회전율 자체를 상승시켜라. 그러면은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스루프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여기 위에 표현된 대로 예측과 전망이란 것은 어제 오늘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판매될 것이다 라는 단순함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이 12% 증가할 거로 봤고 영업이익은 10%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매출액은 42조 원이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고 이 매출 재료비가 10%더 증가한다고 봤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가격은 4,160만 원짜리 그 제안서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160만 원짜리 제안을 하게 되면은 5조 원가량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41조 5천억 원 아닌가 1,15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한 490만 원 남는 거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재고 회전율이 2.7회전으로 떨어졌는데
적어도 그 3.3회전을 더 좀 올려보자 했을 경우에는 매출이 50조까지 증가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11조 4천억 원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봤습니다. 스루펫 회계의 편집증 환자로서 돈을 버는 그 아이디어는 스루펫 관점으로 계획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하고 좋죠. 왜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중심으로 하고 그러나 그 손익분기점 식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 42조 정도 해야 영업이익도 20% 올라가는 거로 이미 예측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성과가 안 좋아서 반대로 9,500원이 상승했네요. 장부 가격 대비 97% 선까지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20.07%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2%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토속 자본을 다 해도 27%뿐이 안 되는데 외국인 그 JP모건 골드만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쟁쟁한 미국계 그 투자 회사들이 49.66% 거의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맨 첫 장에 말씀드린 대로 왜 미국 은행이 주 간사로 내세워서 전환사채를 조달을 시켜 줬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다. 이미 미국 기업이 간접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